목요일 아침 글로벌 비트 인사드립니다. 뉴욕 증시는 내일 추수감사절 휴일을 앞두고 하루 쉬어가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빴다기보다는 기술주들이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휴장을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지는 듯해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간밤에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찾기에 좀 집중을 했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물가 상황이 어떠할지 저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선 체린 앵커와 함께 간밤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뉴욕 시간으로 아침에 발표됐던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죠. PCE 물가지수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다행히 시장이 약간 걱정했던 물가에 대한 쇼크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3대 지수는 이렇게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고 있죠. 특히 나스닥 지수가 0.6% 밀리면서 19,060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오늘 0.4% 하락하면서 6,000포인트 선을 반납하는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10년물 금리의 장중 그래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특징적인 흐름이 있어서 이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오전 10시에 PCE 물가지수가 딱 발표되는 순간에 10년물 금리가 잠시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PCE는 예상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수치를 들여다보면은 이 둔화의 속도가 다소 정체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11시 반에는 미국 재무부가 7년물 국채 입찰을 진행을 했죠. 응찰률이 2.71배로 이전 평균 대비했을 때 더 강한 수요가 확인이 됐습니다. 대체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으면 금리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1시 반에 금리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전체적으로 오늘 PCE 물가 지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양호했다. 이렇게 한 줄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물가가 무난하게 발표가 되자 12월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은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CME 페드워치2를 보시게 된다면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확률은 30%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한 차례 스몰컷을 추가로 단행할 것이다. 확률은 70%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59.4%대에 머물렀던 스몰컷 확률이 오늘 하루 만에 70%대까지 뛰어 올랐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가 무난하게 소화를 했고요. 히트맵을 통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기술주 중심의 이익 실현이 두드러지는 하루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170%나 급등한 엔비디아 1.6% 밀려났고요. 올해 들어 역시 80% 이상 급등한 메타 역시 0.8%의 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급락폭이 가장 두드러졌던 쪽은 바로 이쪽에 위치한 컴퓨터 하드웨어 테마가 되겠습니다. 델과 HP가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일단 델, AI 개발 기업들이 필요한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이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휴렛 패커드의 주요 경쟁사이기도 합니다. AI 산업의 성장의 수혜를 받으면서 올해 들어서 주가가 86%나 급등한 바가 있고요. 여전히 AI 매출 성장세는 견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전체 실적을 끌어올리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은데요. 지난 분기 매출 미스, 이번 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미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델테크 12.25% 급락한 수준에서 오늘장 거래를 마칩니다. HP, 지난 분기 실적은 양호했습니다. 다만 현 분기 이익 전망치가 기대치를 밑돌았고요. 그러자 주가는 10%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간밤에 4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라는 점도 체크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외에 가장 강한 빨간불을 켰던 쪽은 오토데스크라든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등의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모두 현분기 가이던스 미스에 따른 급락 반응이었고요. 그 밖의 테마들을 좀 보자면 이쪽에 위치한 타겟이라든지 울타뷰티 등의 리테일러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번 주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을 앞두고 수혜 기대감에 오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시장을 움직인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암바렐라 들고 왔습니다. 엣지 AI 혹은 AI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SoC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양자 컴퓨팅 테마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애널리스트 기대치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는 4%가 아니죠. 6% 가까운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72.48달러 선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솔라 엣지도 보겠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에너지 저장 사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가는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공화당이 연방 정부를 장악하는 레드 수입이 확정되면서 IRA 폐지 혹은 감축 우려감 속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던 솔라 엣지죠. 연초 대비 하락률이 84%에 달하는데 이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반등세 역시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8.6% 급등으로 거래를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중국의 로보택시 기업입니다. 포니 AI IPO를 통해 오늘 나스닥에 상장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성공적인 데뷔를 치르는가 싶더니 오후장 들어서 급락세로 방향이 전환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7.7%, IPO 책정가 이하로 떨어진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반 아웃피터스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어닝콜 내용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EPS를 보시면 1.1달러 수준,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었고요. 매출액도 전년 대비 6%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 시티 측의 투자 의견 상향도 곧바로 나왔는데요. 지난 분기 동안 고객들의 구매가 놀랍도록 견조하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18%대의 급등, 1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었습니다. 특징주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간밤에 이어졌던 물가 지표, 경제 지표 가운데서 이제 다가오는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C 물가 지표에 따르면 시장의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수준이었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의 둔화세가 조금 주춤하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금리 인하 어떻게 이어질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 상무부는 10월 PC의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보다는 상승했고 전문가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근원 PCE는 전월 대비 0.3% 그리고 전년 대비는 2.8% 올랐습니다. 이는 올해 4월 이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의 원인에는 서비스의 물가 상승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우선 PC의 물가 상승률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0월 전월은 그 전월 대비 상승폭이 조금 주춤한 모습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는 전망치에는 부합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더 상승했다는 점이 인플레이션 둔화, 물가 둔화가 좀 주춤하다라고 해석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치와 일치하다라는 점에 시장은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원 PC 역시나 2.8% 상승하면서 9월 대비 조금 더 상승하기는 했지만 역시나 시장의 예상치와는 부합한 수준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예상치와 부합했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는 있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2%보다는 3%에 가까운, 그러니까 목표치에는 여전히 먼 수준이어서 당장 12월 금리 인하 기조는 좀 확인이 되어도 그 다음 금리 인하는 어떻게 이어갈지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더 신중히 단행할 지금 전망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PCE 지표뿐만 아니라 GDP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경제 성장세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기업 투자가 크게 확대가 되고 있어서 미국 경제의 탄탄한 흐름에 뒷받침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GDP 잠정치를 보면 2분기 기준으로 2.8%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역시나 전망치와는 일치했다는 점, 이 부분에서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 기조 어떻게 될까 물음표가 한 번 더 던져진 상황인데요. 이전에 체리냉커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GDP 그리고 PCE가 공개된 이후에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렸습니다. 지난 화요일 이전에는 25bp 금리 동결이 거의 5대5 수준으로 비슷했는데 이 연준의 회의록 발표 이후에 6대4로 25bp의 힘이 더 실렸고, 이렇게 물가지표, 경제지표 발표 이후에 12월에 25bp 인하는 거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힘이 실리긴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주춤하다라고 한다면, 둔화세가 주춤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금리 인하는 어떻게 될까?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지금은 고용시장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노동시장은 여전히 탄탄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직전 주 대비해서도 2,000건 줄어든 수준이고요. 그리고 예상치 대비해서도 2,000건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 안정적인 흐름으로 계속해서 고용시장이 유지되고 있다, 견조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지난 4월 이후에 7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이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탄탄한 시장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경제 지표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내년 경제 지표에 대한 힌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와 함께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 우버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소비자들에게 가격적인 메리트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구독 서비스가 오히려 소비자들을 좀 힘들게 하고 있다, 혼란을 가중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우버를 조사하겠다라고 나섰는데요. 어떠한 이야기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우버 테크놀로지의 구독 서비스인 우버원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버원은 연간 요금을 지불하면 탑승 및 배달 주문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약 2,500만 명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이에 고객들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구독 서비스에 가입되었고 구독을 취소하기는 어렵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독 취소 관련된 이야기는 올해 초부터 불거졌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이 구독 취소를 찾는 버튼 엄청 어렵다, 구독 취소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아무래도 이 시점에서 지난달에 FTC 측에서 구독이나 멤버십, 서비스 취소를 더 간소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20초 내로 구독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원버튼 서비스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더 조사하겠다라고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대선이 이어졌었는데 대선이 끝난 이후에 우버에게 지금 구독이 조금 어려우니까, 구독 취소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잘 합의하기 위해서, 이 사용자들과 합의하기 위해서 이 금전적인 요구를 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에 우버가 좀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지금 이 벌금 측면에서 금전적 요구는 너무 과하다면서 첨예하게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연방거래위원회는 지금 우버가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 아마존과 어도비를 상대로 구독 취소 관련돼서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존과 어도비가 벌금을 확정받게 되었을 때 주가에 좀 큰 충격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우버의 결정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가상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간밤에 조사 진행 과정에 따라서는 주가에 충격을 받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벌금이 확정된다라고 한다면 아마존과 어도비와 같이 주가에 좀 충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든 상황입니다.
상황이어서요. 지금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흐름이 이어가게 될지 그 부분까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가치가 급등한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 기술 기업 직원들에게 주식 인수를 제한하는 것은 큰 당근이다라고 꼽히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챗 GTP의 개발사인 오픈 AI가 직원들에게 회사 주식을 공개 매각할 기회를 줬다라고 합니다. 해당 주식은 소프트뱅크에서 가져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이야기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는 우리 돈 2조 원 상당의 주식을 매각하고 이를 소프트뱅크가 공개 매수해 지분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상 주식은 오픈 AI로부터 최소 2년 전에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을 받아 최소 그 기간에 보유한 오픈 AI 전 현직 직원들입니다. 매입 가격은 주당 $210로 총 15억 달러 상당이고 주당 매입 가격은 오픈 AI가 지난달 66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며 적용된 가격과 같습니다. 이렇게 오픈 AI 초기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만약에 주당 $210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초기 직원들 내에서 억만장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직 기존 직원들은 이 회사에 잘 붙잡을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 당사는 공개 시장 상장 압력까지 줄어들면서 오픈 AI에도 장기적으로 이로울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픈 AI 직원들이 이러한 규모의 주식을 매각한다라고 한다면 해당 매각 내용을 받아들일 회사는 바로 소프트뱅크인데요. 이 소프트뱅크가 AI 시장 안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장하기 위한 야망을 점차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와 함께 손잡고 AI 슈퍼컴퓨터를 개발하겠다라고 전한 바가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AI 검색 시장에 대한 투자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 퍼플렉시티에 투자를 더 늘리겠다라고 전한 바가 있어 AI 분야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의지를 더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실적 측면에서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AI 전략을 본격화하겠다 그리고 오픈 AI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전하면서 지금 어떻게 앞으로 힘을 키워갈지 이목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간밤에 이 소프트뱅크의 CEO는 AI에 다가오는 더 큰 움직임을 위해서 지금 금액을 더 모으고 있다, 수백억 달러를 모으고 있다라고 전달한 바가 있어서 앞으로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가게 될지 참 궁금한 상황인데요. 어찌 보면 지금 생성형 AI 시장에 소프트뱅크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기업들이 관심을 좀 크게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매출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올해만 해도 기업들이 생성형 AI 투자의 500%가량을 늘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 소프트뱅크가 이어가고 있는 공격적인 행보가 시장 점유율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어떠한 행보를 이어가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간밤에 WTI가 또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휴전 협정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요. 또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좀 주춤하나 싶었던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97,000달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SEC 위원장의 전 SEC 위원 가운데 가상화폐에 친화적인 포레스킨스를 지금 임명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두면서 힘을 좀 받고 있는 듯한데요. 사실 이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2025년에 비트코인이 사상 최대치를 진입할 것이다. 지금의 강세장은 강세장도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변동성이 강력한 시장 안에서 이러한 흐름 조금 더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에 이어서 금값 오늘도 상승합니다. 0.68% 상승하고 있고 구리값 역시 0.61% 상승하며 간밤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